픽시랑 버추어 플러스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뭘 선택해야 될까? 제 결론 내드립니다. 제가 방탄커피를 먹으면서 커피를 참 많이 먹었어요. 원래도 커피를 참 좋아하긴 하는데 커피 머신을 하나 사게 됐는데 유튜브에서 제품 리뷰 같은 것들을 좀 해봐야겠다. 뭐 그렇게 재밌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스프레소 버추어 플러스입니다. 네스프레소 버추어 플러스 작년 가을에 나왔고요. 흰색 버추어 플러스가 국내에서 미출시 혹은 품절 어쨌든 구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막 직구들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네스프레소 공업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저는 프랑스에서 직구를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직구를 하고 나서 되게 안심이 되는 게 뭐였냐면 예전에 프랑스에서 직구를 하면 240V 50Hz와 220V 60Hz 전압 문제에 대한 것들이 좀 걱정이 되곤 했는데 한국에도 같이 팔 수 있게 아예 한글 표시들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전혀 뭐 사용에 있어서 걱정되는 건 없다. 일단 뜯어보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스티로폼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매뉴얼 한글도 들어와 있어요. 이거 직구했는데 한글 들어와 있으면 참 땡큐합니다. 요즘 네스프레소가 환경을 굉장히 위한다고 알루미늄 캡슐을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막 다시 보내줘요. 그런데 요건 그냥 스티로폼이에요. 말만 하는 것 같기도 해. 네. 반갑죠? 돼지코 필요 없습니다. 네, 박스. 요거는 뭐냐면 이 네스프레소를 사면 요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걸 방금 먼저 열어봤는데 대박이에요. 있어 보입니다. 네, 있어빌리티 만점. 물통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물통이 돌아가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 공간이 좀 좁을 때 이걸 이렇게 세로로 길게 배치할 수도 있고 이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물통의 위치를 이렇게 옮겨 놓을 수가 있어요. 물통을 꽂고요. 제가 오늘 궁금한 게 뭐냐면 잠깐만 이 박스에서 이거 안 꺼냈습니다. 이거 어디다 쓰는 거라고요? 받칠 때? 직구했는데 한글 들어와 있으면 참 땡큐합니다. 물받이. 이 받침대가 뭔가 했더니 그리고 이제 컵 놓는 물 받치는 부분. 잠깐 이거 왜 이렇게 헐렁해? 제가 거꾸로 놓네요. 그래놓고 어떻게 쓰는지 모른대. 이렇게 거꾸로 뒤집으셔가지고 이렇게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4단계로 나눠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번 추출을 해보겠습니다. 에스프레소 라인입니다. 에스프레소 라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름을 어떻게 하나 했더니 여기 써 있어요. 디아볼리토 여기 써 있고요. 그리고 대박 기능 이 자동입니다. 뭔가 발전한 것 같아.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요. 넣고 됐어요. 오, 약간 머신이 예전에 그 네스프레소 머신보다 조금 소리가 고급진 소리가 나요. 지금 에스프레소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는데 입자가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네, 란실리오 실비아에서나 볼 수 있는 굉장히 입자 고운 크레마의 에스프레소가 나오고 있어요. 에스프레소 추출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크레마가 굉장히 입자가 고왔고 그래서 왜 이게 이런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회전 추출을 하는 방식이고요. 기술 이름 되게 잘 지어요, 얘네들이. 이걸 센트리퓨전 방식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또 대박 기능이 하나 있는데 이 원래 네스프레소를 추출해서 드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당긴 다음에 착 올리면 다시 밑으로 떨어지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기존 네스프레소에선. 지금은 자동으로 쫙 내려갑니다. 이게 자동이 되니까 뭔가 있어빌리티가 쭉 올라가요. 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양을 보시면 에스프레소 40ml 잘 추출됐습니다. 원래 에스프레소의 정량은 이론스예요. 보통 29ml, 30ml를 추출하기 기계를 세팅하는데
네스프레소는 약간씩 더 추출하는 걸 스탠다드로 하는 것 같아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맛을 볼게요. 향 좋고요. 크레마 굉장히 훌륭합니다. 카라멜처럼 잘 안 떨어지죠. 네, 보이시나요? 잘 안 흘러요. 기존의 네스프레소보다는 확실히 맛있다. 그러면 더블 에스프레소는 여기 80ml 나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80ml 보면 지금 보다 보니까 느낀 건데 캡슐 차이 보이시나요? 캡슐이 사이즈가 달라요. 이게 한 1cm 정도 더 큽니다. 이거는 멜로지오라는 건데, 멜로지오 머그컵 230ml 추출하는 거예요. 230ml면 이게 아마 이게 꽉 찰 거예요. 그러면 230ml 추출이 잘 되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꽂는 것도 어차피 이게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파이프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잘못 꼽을 우려는 없어요. 예전 에스프레소 머신 때 이게 여기가 맞는지 저기가 맞는지 헤맸던 기억이 저도 있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부분도 다 개선이 됐습니다. 추출이 누르자마자 팡 터지진 않아요. 아마 보일러 용량에 한계가 있는 것 같고 회전 추출을 하느라고 그런 것 같아요. 대신에 아마 장점으로 작용하냐면 예열을 그때그때 미리 예열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가열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세이프 부분에서 혹은 전기를 덜 먹냐 더 먹냐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요거 진짜 편하네요. 어떤 캡슐이 뭘 얼만큼 내줄지를 내가 기억할 필요는 없다. 다만 편하기도 하고 안 편할 수도 있는 게 자고 일어나가지고 나 에스프레소 먹어야겠어 라고 하고 이렇게 큰 캡슐을 빵 꽂고 이게 넣으면 칼칼칼칼칼 넘칠 거라는 거죠. 요거가 대충 구별이 되긴 하는 게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네스프레소가 했네요. 여기 보면 써 있네요. 용량이 써 있습니다. 이 보던 컵이 250ml쯤 되는 컵인가 뭐 그럴 겁니다. 크레마층이 굉장히 두껍게 돼 있고 이걸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크레마의 밀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크레마가 거품처럼 위에 쓱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두터운 크레마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마치 뭐 흑맥주처럼일 수도 있고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되려냐, 과일 주스 같은 거 막 갈았을 때 위에 막 쫙 올라오는 것처럼 굉장히 두터운 크레마가 있습니다. 이거를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면 스펀지처럼 흘러내리지 않죠. 이게 크레마가 굉장히 찐득합니다. 맛있네. 이 커피는 산미가 살짝 있고요. 그렇게 세지 않고 로스팅은 다크 정도 상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더블 에스프레소를 투명한 컵에다가 동일한 컵에다가 한번 뽑아 볼게요. 더블 에스프레소 시카로고요. 요거는 80ml 추출해 봅니다. 저 아무 세팅도 안 했어요. 버튼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용량 보시면 네, 맞아 보이죠? 80ml 정도 나왔습니다. 크레마는 지금 모든 커피에서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렇게 돌려보면 크레마가 지금 잔 옆에 붙어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거는 단언컨대 기존 네스프레소 기계에서 구현했던 수준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네스프레소의 극단적인 장점이 하나 있죠. 커피를 골라 먹을 수 있다는 게 극단적인 장점이에요. 사실 우리가 커피를 먹으면서 그렇게 민감하게 오늘은 좀 산미가 있는 커피가 먹고 싶어, 오늘은 진한 에스프레소가 먹고 싶어 이러기도 하지만 잘 이러지 않아요. 그냥 아침에 커피 먹으면 됐고 밥 먹고 나서 커피 먹으면 됐지. 근데 어떨 때가 필요하냐면 이때는 꼭 필요합니다. 디카페나토 인텐소인데 요거는 이름이 같네요. 기존 네스프레소 캡슐에서 색깔도 같고 디카페를 상징하는 색깔이잖아요. 네스프레소에서 이 레드 컬러가 잠이 안 올 수도 있고 카페인 때문에 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커피가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집에 일반적인 콩으로 된 커피 머신이 있다고 하고 하면 심지어 디카페인 처리를 한 콩을 사왔다고 하더라도 머신에 있는 콩을 다 덜어내고 새로 추출을 해야 돼요.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려면. 근데 사실 디카페인 커피가 밤에는 아쉬운 대로 먹기 좋지만 그게 꼭 맛있는 커피는 아니에요. 디카페인 커피가. 그래서 디카페인 커피를 먹기 싫거든요. 또 아침에는
그러면 아침에는 이걸 또 드러내고 다시 콩을 넣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스프레소가 극단적인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궁금해졌어요. 디카페인 커피를 제가 지금 맛없다고 이렇게 깠는데 과연 얼만큼 맛이 있고 얼만큼 맛이 없을까? 제가 지금 에스프레소 한 잔 먹고 에스프레소 도피오도 한 잔 먹었고 아메리카노도 하나 먹었어요. 디카페인 커피까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거의 정확합니다. 이게 230ml짜리 디카페인 낫토였는데요. 이게 이케아에서 파는 250ml짜리 머그컵입니다. 거의 정확하게 딱 들어가 있죠. 디카페인 커피, 제가 방금 전에 그렇게 깠잖아요. 디카페인 커피 별로 먹고 싶지 않은데 밤에 어쩔 수 없이 먹는 거다. 맛이 없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디카페인에 대한 생각입니다. 맛보겠습니다. 일단은 크레마는 훌륭해요. 뒷맛에서 약간 아쉬움이 느껴지긴 하지만 꽤 괜찮다. 커피가 첫 맛부터 끝맛까지 있다고 하면 이 3분의 2 지점의 뒷맛이 좀 아쉽긴 하지만 충분히 괜찮은 커피였다. 네스프레소 머신 리뷰해봤고요. 리뷰라기보다는 언박싱 해봤고요. 이 버추어 플러스라는 머신이고 이 머신이 이렇게 막 비싸지 않아요. 10만원 중반대 정도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저는 아이유로라는 사이트에서 10만원 중후반대 정도로 직구로 구매했고요. 배송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일요일날 주문하니까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정도 도착하더라고요. 한글 매뉴얼도 잘 돼 있고 전압도 똑같고 이게 잘 고장이 나는 물건도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직구할 메리트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이유로의 이 캡슐 베스트 100개를 묶어가지고 한 20만원 후반대, 20만원 중반대에 파는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것도 실속 옵션이니까 그것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과거에는 네스프레소 픽시부터 그 이전 시절까지는 네스프레소 머신을 해외에서 직구를 하면 국내에서 캡슐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네스프레소가 굉장히 폐쇄적으로 캡슐을 못 사게 막았었어요. 근데 이게 해결이 됐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랑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고 해외 직구한 머신에 시리얼을 집어넣으면 다 정품 인증이 되고 활성화가 됩니다. 장바구니에 이렇게 캡슐들을 넣고 주문하면 바로 집으로 오게 됩니다. 캡슐을 사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상으로 네스프레소 버추어 플러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